다음 주제는 바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모셨는데요. 부산 부민병원 김옥걸 로봇 인공관절 수술센터장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우리 김옥걸 센터장님은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주 후에 2018년에서 2020년 3년 연속 등재가 되셨고요. 가톨릭 관동대 의대 정형외과 조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그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제조사죠. 이 마코의 로봇 인공관절 연수를 받으셨고, 대한슬관절학회, 대한고관절학회, 그다음에 대한골절학회 정회원이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주제는 인공관절에 대해서 좀 샅샅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제 먼저 궁금한 게 이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왜냐면 이제 좀 굉장히 사실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또 큰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내 무릎이 아닌 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수술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네. 일단은 먼저 그 수술이 필요한지 알려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뭔지, 그리고 인공관절이 필요한 말기 관절염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은 연골 손상도 심해지게 되고 찢어지는 경우가 되고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O자다리로 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바로 그 말기 관절염 상태라는 거고요. 그 그림에 지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1번 그림, 슬라이드. 네네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정상인데 오른쪽으로 할수록 아까 우리 문규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관절염이 닿게 되면은 그 안쪽 관절이 둥그렇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쪽이. 지금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골이 4단계 말기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연골이 없어져 갖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통증이 꽉꽉 이렇게 갑자기 온다라고 표현도 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은 상당히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시행하는 게 바로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인데요. 그 다음 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네. 무릎 중앙에 절개를 가하게 되고 네. 그 닳고 낡은 관절들을 이렇게 모양에 맞게 블럭에 맞게 이렇게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연골이었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이 네네, 인공관절을 갈아 삽입을 끼운?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옷처럼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사이즈 금속을 합금을 넣고요. 그 사이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돼서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수술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리네요. 네, 금방 네네네.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닳은 관절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리도 부드럽게 움직여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실제로 수술한 환자들인데요. 그 다리도 이렇게 휘었던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곧게 정말 되는 겁니다. 많이 고다졌네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환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이제 주위 그 이웃분들이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기분 좋고 통증도 사라지고 그런 좋은 수술입니다. 이렇게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다른 부분만 제거하는 부분 치환술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가는 전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은 수술을 하는지는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젊은 환자라든가 전 치환술을 견딜 수 없는 체력을 가지신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분만 치환하는 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분만 또 바꾸는 그 부분 인공관절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질문을 한 분 하고 넘어가면요. 민세범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70대에 연골이 닳고 통증이 있으셔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시는데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인데 70대에도 수술 만족도가 높은가요? 인공관절 수술에 적합한 연령대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후에 또 이렇게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생활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릴 정도 통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대든 80대든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연골 주사를 맞고 잘 견딜 수 있다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네.
나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네, 맞습니다. 나이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안 중요한 건 아, 아니고요. 네. 그렇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네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수술적인 치료가 뭐 가지 않고 뭐 약물이나 주사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은 수술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누가 받아야 되나요? 네, 이제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게 내용인데요. 요게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그 가장 중요한 요소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속설이냐면은 주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파도 버틸 때까지 버텼다가 맞아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정 버텨갖고 이젠 안 되겠다. 네. 그때 제일 하는 마지막에. 게 인공관절 네.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뭐 100% 틀린 말도 아니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고 많은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 나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관절 상태와 통증 정도인데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일상생활은 안 되고 계단 오르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통증이 심해서 밤에 이렇게 다리 막 이렇게 주무르시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게는 말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 끌게 되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 또 김병호님께서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말기까지 참다 해야 되냐 인공관절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김병호님도 인공관절 수술하면 인공관절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네. 질문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하게 되면은 대개는 이제 수명이 얼마 정도 되는가에 따른데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65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65세 이전에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고요. 65세 이상 분들은 관리만 잘 하시면은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자동차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10만 킬로를 탔다 해서 이 차를 저희들이 새 차로 바꾸는 게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또 한 15만 킬로, 20킬로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세가 됐는데 조금 달았다라는 게 뭐 엑스레이에서 확인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쓰고 다닌다 하면 굳이 수술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로 비유하시니까 딱 들어오네요. 네. 그런데 만약 65세 이사인데 내가 나중에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거 걱정 때문에 수술을 미루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삶의 이따가 다룰 내용이니까 또 좀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아픈데도 좀 참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 이제 여기는 60에서 65세 사이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네.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데 견디다가 수술하시는 분과 통증이 심해서 뭐 의사라든지 주변 분들이 권해 수술하신 분들이 싸우는 게 그 질환 개수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62세인데 뭐 수술을 해서 했다. 그럼 그분은 무릎 관절만 나으면 되는데 통증을 버티다 하면은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걸음걸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게 되고 근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너무 없으니까. 버티다가 하다 예, 그러면 보니. 근력도 나중에 또 키워야 되고. 그리고 약을 많이 드니까 속도 버리기 때문에 속도 치료해야 되고. 심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만 계셔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한꺼번에 싸우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짜 가능한 얘기네요. 너무 참다 보면은 그 무릎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네, 주변 맞습니다. 것들도 다 망가지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이 수술을 한 10년 또는 5년 정도로 버틸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버티세요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심하신 분들은 1년, 많이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1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다가 수술하게 되면은 경과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하다면은 주저앉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더 옳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적기에 여기 좀 체크리스트를 좀 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받아야 할지. 아, 네. 그 부분인데요. 네. 이제 자료 화면으로 준비는 안 됐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하나 또 두 가지 정도 된다 싶으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통증입니다. 친구분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자기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걸을 때는 체중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쉬고 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또 역시 수술적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3에서 6개월 동안 지속했는데도 통증이 심하다. 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육안적으로 봤을 때 샤워가 나는데 자기가 다리가 자꾸 휜다. 무릎 사이가 서로 벌어진다. 이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런 경우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인공관절 수술을 그래도 무서워서 받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술 말고, 인공관절 수술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한가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말기 관절염이 되면은 인공관절밖에 없는 게 맞고요. 네. 아까 문규필 선생님도 말씀했지만은 초기, 중기에는 아주 다양한 뭐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말기까지 오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저희들 의료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그 인공관절 외에는 딱히 대안이 될 만한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박미란 선생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이 무릎 관절염도 유발하게 되나요? 무릎이 안 좋으면 척추 질환을 유발하나요? 이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 이제 뭐 답변을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무릎이 안 좋다 해서 이게 척추로 넘어간다거나 척추가 안 좋아서 무릎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가 많이 안 좋으면은 뭐 다리를 많이 쓸 수 없으니까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무릎 관절 연쇄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봐야지 이게 있으면 이게 반드시 생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반대로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걷는 게 이상해진다거나 삐뚤어진다면은 그런 거는 당연히 허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제대로 된 자세를 못 취해서 척추에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네, 그거는 허리뿐만 아니라요. 고관절이나 발목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아요. 다 연쇄적으로 이 관절이 연결이 돼서 연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공관절 수술 이제 전문 센터장님이시니까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했다. 그렇게 한다면 고려해야 될 점이 5가지가 있다고 또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아주 안전한 수술이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고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무릎, 나의 가족 무릎을 아무 병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가 5가지 정도 뽑았는데요. 첫째입니다. 최소 침습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입니다. 기존에는 옛날에 시행하신 분들 무릎 보게 되면은 15에서 20cm까지 절개가 상당히 길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는 기구의 발전과 테크닉의 발전으로 절개 자체가 많이 줄었죠. 그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절개가 작으니까 당연히 통증은 감소되고, 절개가 작기 때문에 통증 감소되고, 그 다음에 출혈 또한 감소하게 되죠. 통증이 적으면은 이거는 빠른 재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한지를 일단 1번 따지시죠. 최소 침습 수술. 네네네. 그러니까 절개가 적은 거죠. 네네, 맞습니다. 둘째입니다.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다양한 인공관절 기구들이 있고요. 이런 기구들은 여러 병원에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무릎 굴곡 각도가 135도 정도는 나와지는데요. 미국같이 입식 생활을 하는, 의자 생활을 하는 나라에서는 135도만 나와도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저희 나라처럼 좌식, 양반다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135도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5도, 155도까지 나올 수 있는 인공관절이 바로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굽어지는 그 각도가 그렇게 155도까지? 네네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걸로 됐습니다. 그 다음 셋째입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수술 후 통증입니다. 아플까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 무통 시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수술 중에 연부조직의 칵테일 요법이라 해서요. 통증을 바로바로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시행할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줄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통증이 주는 거는 나중에 빠른 재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입원 기간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잠시만 또 시청자 질문이 또 관련 질문이 있어서 시청자 호구와트님이 고도 굴곡 제품 아까 155도까지 굽혀지는 그 인공관절을 환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거의 다 고도 굴곡형이라서요. 굳이 선택은 안 하셔도 되고요. 회사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역사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비슷하게 꼭지점으로 다 모여 있어요. 기구는. 좋은
네네네네. 거를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시술할 때 내가 수술할 때 편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은 그 기구를 선택하는데요. 만약 환자분이 전 이 기구 좋아요,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내 손에 익지 않았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굳이 선택하지 아무래도. 않더라도 요새는 뭐 특이속에 넣으면은 다 고도굴곡형 네.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네, 그다음 말씀해 넷째입니다. 체계적인 재활 시스템을 가졌는지입니다. 수술은 잘했는데 환자가 재활을 못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게 화분에 씨앗을 뿌려서 이게 나무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씨앗을 심는 거는 의사인데 이거를 잘 관리해 주는 거는 의사, 환자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잘 심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물을 얼마나 자주 주고 햇빛도 비춰주고 통풍이 잘 되는지 위치에 따라서도 아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네. 또 나무가 못 자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환자와 의사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재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병원이 똑같은 수술했지만 환자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재활 관련 HJ님의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술 후 언제부터 통증 없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또 재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는 한 4주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4주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짧네요. 네, 일상생활 가능하다 이꼴 통증이 사라진다는 아니에요. 아, 네, 아무리 봐도 통증은 있군요. 네, 통증은 있는데 뭐 약을 드시지 않아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정도 가능한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급성 통증 기간을 한 3개월 정도로 잡는데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신발을 내가 230을 신는 사람인데 신발을 230을 샀지만 사면은 우리 여자들 보면 뒤에 꿈치도 까지고 불편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하면 딱 발에 맞아 들어가듯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에는 이 내 몸에 내 것처럼 느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증은 있지만은 일상생활 가능한 거는 한 달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잘 쓰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그럼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내 것처럼 좀 이렇게 네네네, 많이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뭐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 분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2주만 지나도 혼자 막 다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 기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들이 가장 걱정이 뻗정다리라 해서 이 구부러지는 게 불편한 환자들이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재활 기간은 따로 적게진 게 하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쓰면 15년, 20년 쓰는데 그런까지 관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재활 기간으로 봤을 때는 평생 하는 거고 급성 재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다. 그때 네. 무슨 운동해요? 기본적으로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수술한 날부터 이 굴곡 운동이라 하거든요. 구부렸다 이렇게. 기계로 하는 그런 거 하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네네. 퇴원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거 2개인데 그 자전거, 실내 자전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기 어렵지만 물 속에서 걷는 거, 그게 안 되면은 가벼운 산책 정도는 바로바로 할 수 있으십니다. 가벼운 산책도요? 네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며칠부터 스스로 한 퇴원하실 때 보통 뭐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지만은 2주 보통 정도 후에 퇴원하죠. 네네, 보통 그 정도 2, 3주 정도 계신데요. 그런 환자들 보면은 되게 병동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을 다 하십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보다 짧네요. 더 오랜 기간 재활하고 또 걷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차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력이 잘 보존된 환자 같은 경우는 금방 하는데요. 진짜 참다 너무 아파서 근력이 다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재활 속도가 늦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또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면 강하영님께서 이 무릎 관절염이 초기, 중기에서 말기까지 몇 년이 걸리나요? 초기 증상이 있으면 5년에서 10년 후엔 반드시 이 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건지 초중기에 관리를 잘하면 수술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수술 단계까지 관절염이 더 심해지지 않고 유지되기도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항상 수술을 생각할 때는 통증이 뒤따라야 된다고 되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너무 심한데 통증이 없다면 당연히 수술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5년, 10년 지나면은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생각이고요. 관절염은 제 생각에는 요새는 관절염을 치료해야 된다는 대상이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규필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관절염이 50이다 해서 증상이 50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분이 있다가 이게 관절염이 60되면서 통증이 60으로 확 쫓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절염이 초기가 있다 하면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줘서 뭐 연골 주사라든지 내 상태가 어떤지 한 번씩 관찰해 주는 게 좋지.
내가 뭐 지금 관절염 있으니까 5년 뒤에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 좀 빠른 생각,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통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체크리스트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그다음에 뭐 쉬어도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 그래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뜨린다 하면은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죠? 네, 5번째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인공관절 수술도 당연히 좋지만은 로봇을 할 경우에는 수명을 좀 더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장할 수 그래요?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앞에 또 이렇게 내용이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선생님께 그 내용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센터장님 가시기 전에 질문 몇 가지 더 하고 가겠습니다. 태용이님께서 이 수술 후에 이 관절염 수술 후에 격렬한 운동도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이게 자동차랑 똑같아요. 네. 급하게 엔진이 끌어올리는 악셀레터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이제 한 번, 두 번 바른다 해서 그 자동차 퍼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동작들이 계속될 때에는 수명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요. 마라톤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무릎에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조금 이제 수명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산을 할 때, 특히 하산할 때나 무거운 물건 드는 것들은 웬만하면은 자제하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추천하는 운동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면은 가장 좋은 운동은 물속에서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고 체중보다 더 많은 이렇게 다리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를 최대한 낮춰서 오래 탈 수 있는 한 1시간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걷는 것도 1시간 정도, 2-3시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무릎에 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권장드립니다. 2시간 이상은 하면 안 되고 최장 1시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문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도 2주 후에 일반적인 요가 같은 이런 운동 스트레칭은 어때요? 요가 가능한가요? 사라의 부엉님께서. 그 이제 2주 후라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 2주 후를 얘기하는지 어떤 무릎 다른 수술 2주를 얘기하는지 정확하게는 좀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요가를 뭐 스트레칭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죠? 괜찮고요. 하중도 많이 안 가고. 네, 운동 종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뭐라고 답변 드리긴 어려운데 기본적인 운동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다 가능하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안명애님께서 수영도 가능한지 이제 수영, 물속에서 걷기는 좋다고 하셨는데 수영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고요. 네. 수영할 때도 자유형이나 배영,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건 좋은데 저배영이나 평영은 조금 안 좋아서요. 저는 이제 펴야 되니까. 자유형은 아주 권장을 합니다. 수영 좋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센터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우리 5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한 번만 더 읊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침습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지고요. 두 번째는 고도 굴곡형 인공관절을 사용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재활치료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5번째는 가장 핫 이슈인데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지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